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69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서울 아파트 반의 반값에 가능하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부동산 망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동물로서 군거하는 데 필수적인 내 집 마련을 제대로 해주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시장도 시장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평범한 사실을 잊은 채로 특히 수도 서울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과열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서울은 부를 확장한 사람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실한 사람으로 양분이 되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즉 부동산에 의해 촉발된 부정의 injustice, 부정의가 서울 하늘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역대 어느 정권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처방을 내놓은 적이 없었고요. 특히 진보좌파 정권인 노무현과 문재인 시기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서울 시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이 정말 요원해진 걸까요? 왜 독일과 싱가포르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국은 하지 못할까요? 서울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부동산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최선의 방안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기본적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부 관료, 정치인, 재벌건설사, 금융기관, 투기꾼 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카르텔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다가 일반 국민도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팔기 위한 집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부동산을 통해 부를 확장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어느 그룹이 부를 취하는 대신에 다른 그룹은 부를 빼앗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로 봐서도 온당치 않는 일이죠. 역대 정권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경제 성장률 수치에 매몰이 되어 가지고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현금 유동성으로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경제활동, 즉 정권 시장에 몰려가지고 기업 자금의 창구가 되고 기업은 이 돈을 미첨 삼아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국부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를 것 같으면 1인 가구는 2019년에 전체의 30.2%, 2인 가구는 27.8%로 1, 2인 가구 비중이 58%로 증가를 했고요. 3인 가구는 2019년 20.7%로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고 4인 가구의 비중은 2019년 16.2%로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가구 구성이 4인 가구 중심에서 3인 가구나 특히 1, 2인 가구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가구 수는 2019년 기준으로 389만 6,389가구고 주택수는 295만 3,964호로 주택수보다 가구수가 94만 2,425가구나 더 많았습니다. 서울은 실제 주택보급률이 통계청 자료로 보면 75.8%로
밖에 되지 않는데 정부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8% 정도라고 확대해서 말합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서울의 주택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태고 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해도 상당 기간은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다주택자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주택 보유자 246만 명 가운데서 다주택자 비율은 38만 9천 명으로 16%에 달해서 실제 주택 보급률은 40%에 그칩니다. 이렇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임대차 3법, 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임대차 3법과 조세 3법, 취득세 강화, 양도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조세 3법 등으로 시장을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향후의 주택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관 합동으로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즉 민간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허용을 해주고 정부는 오로지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서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거품을 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간 주도로 건설되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소셜 믹스형 아파트입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분양과 임대가 섞이게 하는 것이죠. 용적률이나 청구 등 각종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대신에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 공급 비율을 30%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제2의 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까지 케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서울 공동체 정신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점점 노후화되는 서울의 주택들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추진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면 물론이고 주택 공급을 늘려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택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을 해서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까지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스카이라인 35층은 예전처럼 완화해서 50층까지 심지어 70층까지 건축을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 주도로 건설되는 공공몰기지론 아파트입니다. 즉 공공자가주택으로 일종의 토지 임대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싱가포르이 성공 사례입니다. 정부, 즉 SH공사, 중앙에서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만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모두 공공모기지론 아파트로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토지 소유권은 SH가 가지게 되고 지상권은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죠. 한국인들이 내 집에 집착하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 정서를 감안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임대가 아니라 지상권이라도 소유권을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평형을 20평, 25평, 30평, 35평, 40평 등 5가지로 합니다. 평당 건축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평형은 1억, 25평형은 1억 2,500, 30평형은 1억 5천, 35평형은 1억 7,500, 40평형은 2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가 보유한 토지 사용료를 더하게 되면 되는데요. 목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로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장기 몰기지론을 도입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국 몰기지론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즉 분양가의 10%만 다운페이 형태로 해서 선불로 내고 나머지 90%는 이 30년에 걸쳐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죠. 원리금은 평형과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월 50에서 70만 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30년이 지나게 되면 완전한 내 소유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매도 가능하지만 기간을 채우기 전에 매도를 할 때는 SH공사, LH공사 포함해서 SH공사에 매도하는 방식이어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집이 오로지 살기 위한 공간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청년 임대 아파트입니다. 집이 직장 생활을 하기에 편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동성이 좋은 역세권이 좋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시내 지상 지하철역이 있는 공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청년을 위한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평에서 15평이면 족하고요. 월세 부담을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에 청년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토지 수용 비용이 없고 오로지 건축 비용만 들어가니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평당 건축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평은 5천만 원이고 15평은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건축 원가에 대한 연리 2%와 아파트 감가상각비와 토지 사용료를 더해도 대략 월세가 10평은 약 20만원, 15평은 약 30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활동하는 청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로또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대규모 공급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청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신혼부부 아파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안정을 시켜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없이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쉽게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소도시로서 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신혼부부에게 용산공원 80만 평을 선물로 주었으면 합니다. 이른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몰기지론 아파트를 25평형, 평균 25평형 전으로 해서 초고층으로 10만 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원도시를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여기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기업 R&D 센터와 디지털 금융하고 관련된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유수대학 4차 산업 관련 연구소를 유치를 해서 서울 도심 속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용산 UCT, 즉 젊음을 뜻하는 유뜨와 정보통신을 상징하는 유비쿼터스의 발음을 딴 UCT입니다. 물론 용산공원 추진계획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런던의 하이드 파크처럼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서울 부도심에 대규모 공원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뉴욕이나 런던은 평지에 건설된 도시라 산이 없고요. 강폭도 좁아서 주변을 공원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남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대모산, 청계산이 그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고 한강변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등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건강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시장 논리에 부합하여 정부는 공공 몰기지론 아파트를 최대한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민간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소셜 믹스형 아파트로 분양과 임대가 함께 이루어지게 한다면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되는 그 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